네, 지금부터 오늘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 볼까요?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이야기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5위부터 열어볼 겁니다. 자, 이제 제약 바이오의 시기가 본격적으로 온 걸까요? 오늘 마이크로 바이옴 요 키워드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황 기사에서도 많이 엮여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먼저 본부장님께 관련된 이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에 대한 시기가 워낙 길어지면서 저희가 약간 양극재부터 뭐 동방까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게 됐잖아요. 이제 제약 바이오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마이크로 바이옴이 진짜 생소하긴 한데 정책 드라이브도 나오고 관련주에 대한 부각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제약 바이오의 투자 영역도 넓어지는 건지 오늘의 시세 관련돼서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뭐 바이오가 주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강력한 드라이브가 좀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암 관련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움직였었던 섹터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신성장 전략 4.0에 들어가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테마를 형성하면서 한 번씩 다 조금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안간 쪽이 바이오 쪽이랑 또 이제 미래차 관련된 쪽이 조금 덜 갔는데 이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마이크론 바이오라고 해서 이제 과기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관련된 기술 개발 사업에 지원을 나선다라는 이슈까지 붙어주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됐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가 세게 그래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지만 전거래일까지만 해도 약간 이제 좀 쉬어가나라는 물음표가 생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의 이런 이 힘이 어디로 쏠릴까 했을 때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리오프닝 쪽으로의 관심도들이 커지고 있었는데 또 이제 이슈들이 이렇게 붙어주다 보니까 오늘은 좀 바이오 섹터가 강력한 시세가 좀 덩달아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조금 더 연속성을 저희가 기대해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 바이든 모멘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미국 진출이나 자회사 있는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다른 포인트를 좀 정리해 주세요.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조언 주실까요? 일단은 뭐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가 될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서정진 전 회장도 이제 복귀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사실 1조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2개 이상 추진한다라는 이슈와 이제 수출단에서의 이런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 쪽은 좀 상승력이 나왔고 기타 나머지 종목군들은 사실 상승력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거래에도 보면 셀트리온이 좀 강하게 상승 드라이브가 생겼죠.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에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특히나 10개의 좀 파이프라인이 있다라고 또 알려져 있어서 뭐 이제는 신약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셀트리온 그룹주 아니면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지속적으로 전통적으로 R&D 투자를 많이 하고 신약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암 관련된 이슈로 이벤트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FDA 승인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 안에 있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인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FDA 승인 없이 안에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상승력이 나왔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암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상한가가 일단 들어갔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도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저희 주도주 성격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연속성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정말 그 역량을 갖춰가는 단계라는 이야기 계속해도 될까요? 역량을 갖춰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냉정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있어서 암의 그 전복률을 50%까지 늘리겠다. 미국의 블록버스터급 제약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엄청 많죠. 네,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포지움을 하고 하는데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2조예요.
2조짜리가 시장 규모가 있는 건가요? 조금 아쉽다. 그렇죠. 한 회사가 2조 매출을 해도 이것만 단일 매출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는 어렵죠. 이걸 가지고 새로운 트리거가 된다? 글쎄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뉴스 이러한 기사들을 놓고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건 미국에서 하는데 지금 미국은 자체적으로 IRA 법이라든지 반도체 법을 모든 걸 다 미국에서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가 있다? 글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아직도 생소한 것이고 신약에 대해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 나온 것도 없어요. 이제 미국 한 회사가 이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포지엄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죠.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상당히 많은 후발주자인데 이제 노력을 해보자. 정부가 돈을 쏟아붓겠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서 될 바이오였다면 지금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바이오들이 움직이는 것은 어제부터 이제 움직였었던 상황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차기 주도주로서 포스트 2차 전지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달 전부터 제약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증권가에서 많이 점수 찍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게 반도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트레이딩 순환매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도 입장에서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다 올랐죠.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다 올랐죠. 가장 실적이 찍히는 건 의료기기죠. 의료기기가 찍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또 온도차가 느끼는 것은 또 좀 다르죠. 어찌됐든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것은 지금 하나의 어떤 뭐 트레이딩 자금에 있어서의 순환매 차원이고요. 이거를 트레이딩 순환매로 이해를 하셔야지. 여기서 새로운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가셔야 된다. 2015년, 2016년도에 제약바이오 수많은 기업들이 임상실험 들어갔는데 왜 아직까지 신약이 안 나오죠? 이런 냉정함을 저는 가지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매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사실 뉴스를 봐야 되잖아요, 위원님. 네. 그러면 우리가 아마케 큰 모멘텀이잖아요. 단기적으로 있는 이 모멘텀을 보고 그때까지 트레이딩으로 보는 전략에 대해서 그럼 상반기까지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겠죠. 아마케가 새로운 모멘텀을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의사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보면 학회 가가지고 무슨 계약을 맺는다?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넌센스고요. 학회에서는 명함 돌리러 가는 거예요. 학회에서 수많은 컨퍼런스들이 예를 들어서 뭐 몇몇 호텔에서 계속해서 동시간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학 관계에 있었던 의사분들이라든지 제약 관계자분들이 가서 브로셔랑 명함 돌리는 거예요. 명함을 돌리고 그걸 확보해 온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나라를 가서 차분히 보고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계약을 맺고 몇 년에 걸치는 것이지 아마케에서 어떤 것들이 발표가 된다? 아니 연구실에서 발표되는 것은 당연히 나오겠죠. 새로운 것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오겠지만 그게 실용화 단계까지 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캐즘을 건너야 된다라는 어떤 그 용어들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하지만 하나는 모멘텀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성장이 목말라 있고 새로운 이벤트에 목말라 있고 한쪽에서는 자금이 풍부한 트레이딩 자금이 풍부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트리거는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이게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펀드멘탈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재무제표가 찍히는 게 아니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트레이딩 관점이고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 하시라는 얘기지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있는 현상을 놓고 보면 현재 제약바이오가 제일 강하고요. 이 부분은 이번 주까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그 동력은 트레이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가득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의견을 쭉 들어봤고요.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제 4위 열어볼 차례입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해볼 겁니다. 일단 성격에 대해서 질문을 본부장님께 드려볼게요. 사실 어제부터 동박 쪽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뉴스가 SK 쪽에서 있었죠. 그런데 뭐 탄력이 엄청 강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동박 쪽이 오늘도 움직이고 그리고 대장주격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순환매의 흐름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그 구간에 있다라고 저희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쯤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2차 전지 소재 쪽이 워낙 많이 올라와 있어서 혹시나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양극박 쪽, 알루미늄 박 쪽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밴더, 2차 밴더 전부 다 급등력이 나오고 있고 이런 흐름이라면 이제 안 움직인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분리막도 움직였고 전액 쪽도 한번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동박 쪽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이전에도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이 나올 때 순환매가 이제 동박 끝까지 가는 게 2번 정도 돌고 나서 좀 테마가 한동안 엄청 동안 쉬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동박까지 갔다라는 거는
이게 끝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단기적으로. 조언이 요즘 많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할 거예요. 할 거고 앞으로도 성장력이 계속 나오겠고 거기에 따른 이런 흐름들은 나오겠지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종목군들이 동시에 다 올라가는 그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강력했었던 시세 기조가 약간은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이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 양극재 쪽만 너무 많이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세부사항을 보시면 뭐 음극재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는 좀 키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이슈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조금 격하게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바닥권에서 순환매 기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너무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다른 섹터로의 순환매 관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비중 조절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영원히 올라가는 섹터는 없거든요. 아무리 좋더라도. 그래서 약간씩 쉬어감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자금 운용에 대한 고민은 한 번 정도는 해보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 흐름이 비슷하게 나와서 어제 오후장에 좀 2차전지 흔들려서 고민이셨을 텐데 오전에 보면 또 아니고 이 패턴이라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후로 넘어가면서 제가 오프닝 때 봤던 머니맵에서 봤던 종목이 삼성 SDI인데요.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더 뛰는 모습이 보여서 마침 저희 위원님의 종목으로 올해 2번이나 받아봤던 종목이라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위원님, 삼성 SDI 2번이나 추천을 받아본 종목입니다. 80만 원 목표가 주셨다가 90만 원까지요. 오늘 사실 요즘은 대형주도 이렇게 7, 8% 오르는 일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무거운 종목이 이만큼이나 오늘 오후에 갑자기 뛴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까지 뿜어내는 흐름이 삼성 SDI 오늘 지금 왜 나오는 걸까요? 저는 만약에 보여 계시다라면 매도 관점 접근을 좀 비율을 좀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네. 비율을 좀 바꾸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를 정했다가도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비율을 바꾸는 필요는 있죠. 더구나 이익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차전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의 지금 패턴을 여러분들이 미묘한 패턴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이 패턴들이 2차전지가 지금 뭐 다 좋은데 그러니까 펀드멘탈이 안 좋은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분리막 같은 거 펀드멘탈이 안 좋죠. 하지만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업황은 좋은데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하루에 한 놈씩만 움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이 좀 속됩니다만 우리가 포스코홀딩스가 갑자기 올랐죠.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죠. 그 다음에 올랐는 게 뭐였죠? 코스모 화학이 올랐죠. 네. 그 다음에 SK 아이니 테크놀로지가 또 올랐죠. 그건 뭐 새로운 뉴스가 없어요. 하나가 올라가면 언론에서 똑같이 뉴스를 붙입니다. 이번엔 뭐 때문에 오릅니다. 뭐 때문에 오릅니다. 오늘은 또 삼성 SDI가 오릅니다. 나머지들은 빠지거나 제자리에 있고요. 에코프로도 다시 올라갑니다. 에코프로가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올라갈까요? 유민재가 정확하다라고 봐요. 삼성 SDI가 새로운 소식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소식이 있었을까요? 뭔가 드라마틱하게 오늘 7%의 주가를 땡길 만한 뉴스가 있었을까요? 순환매로 봐야죠. 결국 2차전지 내에서도 하루에 하나씩만 순환매가 돕니다. 왜 그러면 오늘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왜 못 오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현상을 보자라는 거죠. 네. 그 현상을 이해하게 된다면 삼성 SDI가 오늘 그 타자가 됐다라는 거죠. 내일은 누가 될까? 내일 물어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삼성 SDI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다행히도 저희 이제 MTN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 바 있고 한다라면 절반은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좀 길게 보셔야 되는 섹터고 가장 덜 올랐던 셀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 뷰 자체 변한 건 없어요. 단지 주가가 서서히 올랐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셨다가 좀 조정받으면 다시 편입시키면서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요것만 짧게요. 네. 이거는 공통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다리는 전략으로 담으신 2차 전지주들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의 급등이 한번 최근에 나왔다면 앞으로 나올 거라면 그 급등 나온 날은 무조건 수익을 일단 챙기고 봐야 된다라는 조언 주시죠. 저는 절반 이상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과거 몇몇 종목들을 보세요. 몇몇 종목들을 보시면 우리가 고점이 어디나라고 알고 싶은 게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이죠. 내가 딱 고점인데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급등이 나오면 뭐 한 3분의 1 정도라도 최소한 실현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팔아야 내 돈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언까지 챙겨봤고요. 저희 다음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위에는 IT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MLCC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좀 해볼 겁니다. 사실은 오늘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셨을 건데 뭐 전반적으로 약한 건 아닙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본부장님, 보통 삼성이고요. 이 정도의 투자 금액이면은 당일날 뉴스에 조금 더 힘이 받지 않나요? 오늘 이렇게까지 힘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무래도 바이오 때문이라고 그쪽으로 말씀을 쏠려서?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도 오늘은 조금 디스플레이의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LG가 1조 원대 투자 이슈를 밝혔을 때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대거 상한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작 전 장외까지만 하더라도 관련된 종목군들에 굉장히 좀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었고 매수 잔량들이 있었고 또 시초가가 좀 좋게 형성이 됐는데 또 빠르게 차익들이 나오면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의 수급이 좀 옮겨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런 투자 이슈들이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런 재료고 오늘 이제 암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좀 새롭게 부각이 됐고 또 위치에너지가 보다 더 낮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단기적인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 실현을 하면서 보다 더 위치에너지가 낮은 쪽으로의 조금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금일장에서는 조금 눌렸지만 일단은 4조 규모가 작은 규모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OLED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패드 쪽에서의 OLED로 전면 전환 시기가 있는 상황이고 또 차량에서도 OLED가 이제 패널들이 앞에 이 디스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요도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되는 것이 기존에 작았던 기존에 있었던 그 시장에 한해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것이어서 약간의 좀 시간을 더 두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OLED 아직까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일단 수익일 때 챙기자라는 심리가 본부장님 너무 세서 그렇다는 설명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네, 그렇죠. 보유를 계속 하시고 계신 분들, 계속 노려보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은 오케이로 저희 정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위원님께도 드려볼게요. 이전에 OLE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위원님의 시선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약간은 아쉬운 흐름이 예상할 수 있었던 궤도인지 아니면 오랏하는 느낌이실지 궁금해요. 오늘 OLED 관련주. 저는 예상을 좀 했었고요. 새로운 뉴스 나올 거다? 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이기 삼성이기 때문에 다 잘하는 게 아니고요. 네. 삼성이 못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OLED예요. 그래서 LG랑 삼성이랑 같이 시작했고요. LG랑 삼성이랑 같이 시작했고 LG한테 패했죠.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똑같은 뉴스에 대해서 LG 쪽에 반응하는 거랑 삼성 쪽에 반응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낮지만 삼성 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수율이 안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기술은 있었고 돈도 있었고 공장도 있었습니다만 수율을 못 뽑아냈어요. 삼성 OLED 들어본 거 있어요? 그러고 보니 딱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미 시장의 강자는 누구죠? LG요? LG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들을 이제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신중론입니다. 네.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이라서 모든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삼성도 뼈아팠던 아킬레스건이 있었죠. 손가락 10개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OLED였고요. 글쎄요. 여기서 이제 삼성이 들어온다라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경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를 봤을 때 삼성이 현재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잘하길 바라야 되겠죠. 지금 삼성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삼성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투자해서 새롭게 하겠다라니까 기대는 가져야 되겠지만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명해지시면서 냉정해지시지 않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요, 위원님. 이 OLED 쪽도 장비를 놓고 봤을 때 삼성향, LG향이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공통분모인가요? 거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있는 네.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고 차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우리가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급합니다.
급하니까 일단 거래처들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 우리나라에 짓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짓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비 테스트를 새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지금 삼성 입장에서 보면 LG를 따라잡는 방법을 봤을 때 LG를 따라할까요? LG를 능가하려고 할까요? 능가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설계도 새롭게 할 것이고요. 앞으로 미래 LG보다 한 단계 더 앞선 쪽에 도전을 하겠죠. 그러면 장비들도 테스트를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거리두기, 그러니까 현상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이제 투자하면서 우리 장비들 좋았던 것은 그쪽은 일단 좀 급했던 거고 이거는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다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차분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차분히 볼 쪽 OLED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IT 쪽 있을까요? 이전에는 MLCC 좀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그쪽은 긍정적인 신호 가져가도 될지요? 삼성전자 말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쪽은 어디일까요? 전기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 전기 쪽이 그동안에 있었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쪽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스템 쪽에 주력을 해야 되겠죠. 삼성 전기는 이제 MLCC 쪽이고 휴대폰 쪽 다 이제 모바일 쪽 다 이제 전장 쪽 MLCC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 이 부분도 결국은 삼성 전기 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 내겠죠. 그룹 내에서. 저는 그 부분도 시장에 있어서 조금 기대가 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2차 전지 못지않게 시장에서는 IT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언제나 투자자분들 높으시잖아요. 오늘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익이 났으면 이 챙기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너무 강한 시장인데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투자 매력도 높은 IT 섹터 좀 있으실까요? 전부 다 좀 IT 넓게 열어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OLED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삼성 쪽에 조금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소재단을 제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이슈로 크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주가의 위치가 상당 부분 낮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부각이 되거나 이슈가 되는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이전 고점 라인이라든지 혹은 그 밑에 단의 박스권까지는 좀 상승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초입 부분에서 첫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이 그냥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이 시장이 더 규모가 커지면서 해당 부분에서의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부분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기타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좀 애매하다 하시면 그냥 후공정 쪽으로 접근을 해놓으시면 좀 편안하게 반도체 섹터는 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라든지 ISC 같은 종목군들, 두산테스나 이런 종목군들로 후공정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 위주에 대한 점검 받아봤고요. 이제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에는 수출 그리고 수주, 좀 모멘텀이 있는 쪽, 공통 키워드의 모멘텀을 가진 쪽을 묶어봤습니다. 우주방사, 원자를 좀 묶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승승장구라는 표현이 걸맞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 이야기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와, 이렇게나 강합니다. 어떤 신호를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새롭게 이렇다 할 대형 호재, 신선한 재료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수급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은 여러 나왔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본다면 새로운 신호 감지하셨는지 궁금해요, 본부장님. 새로운 신호라기보다는 일단 방산 섹터는 과거에는 내수 중심의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재작년부터 이제 조단위 수출 계약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제 수출단으로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게다가 K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천공부터 시작해서 자주포 굉장히 다양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좀 조단위의 이런 수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주 산업까지 같이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누리호 발사 이슈가 또 5월달에 있기도 하지만 일단은 저궤도 위성이 앞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또 UAM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실적이 찍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는 산업들까지 연관성이 있고 거기서 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적인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이거는
격하게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도 산업의 성장 방향과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같이 엮여 있는 종목군들이 이 점진적인 상승력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쪽에 대한 조언 들어봤고요. 위원님께는 원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보려고 합니다. 원전 쪽 오늘 뭐 그렇게까지 급락은 아닙니다만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어서 위원님께 점검을 좀 받고 싶어서요. 미국 정부가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종목들 조금은 꺾인 모습인데 이게 크게 우려할 만한 이슈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희 봐야 될까요? 굉장히 큰 뉴스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원전 기술을 미국 기술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미국이랑 우리랑 원전을 5년 동안 안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시장을 장악했던 건 러시아 기술과 중국 기술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한 60기 정도 원전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다 러시아와 이제 한 30기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숫자는 잠깐 하는데 그렇게 생겼던 거에 대부분 이제 러시아와 이제 중국 기술이에요. 우리는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독자적인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손을 잡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체코 원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MTN에서 다뤘는데 웨스팅하우스에서 이례적으로 보도자를 냈어요. 우리랑 허락 없이 이걸 추진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집트 원전 같은 걸 할 때 웨스팅하우스에게 의향을 물어봤고 그때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가 그러면 우리한테 지분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집트 원전을 수주한 거거든요. 체코 원전에 입찰서를 냈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한테 이런 방법 없이 니네가 속죄적으로 냈지? 우리 이거 제소할 거야 라고 얘기가 다뤘었어요.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나서 웨스팅하우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냈죠. 이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특허 기술 쓰지 마 그런 거죠. 그럼 우리 수출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고요. 일단 우리는 미국과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웨스팅하우스와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을 가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명확히 인식하시고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는 좀 기대감이 너무 크지만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상황들이 수주가 아직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착공까지는 물론 최소한 5년이 더 걸리는 부분들이죠. 근데 벌써 웨스팅하우스에서 이런 것들을 걸었다라고 본다라면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풀어내지 않는 한 이거는 정부가 나서 풀어야 되고요. 정부가 나서 풀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체코 원전과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이 점을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방미 이벤트 기대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간 걸까요? 일단 원전 보유자분들은 이 뉴스에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까요? 팩트를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전 비중을 줄이시라 말아가 아니라 이거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서 이걸 어떻게 풀어오실지도 모르겠고 의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풀어야 되는 의제일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 한 쉽지 않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조언까지 체크해봤고요. 저희 속도 내서 1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오늘 원자재 관련주 올라와 있는데요. 금은을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장이 사실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잖아요, 본부장님. 그리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 높고요. 어떻습니까? 당분간 이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는 종목 봐도 되는 걸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또 간밤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에 대한 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슈들이 부각이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 가격이 2,000을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어서 트레이딩 쪽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비철금속 쪽으로 오히려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구리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2025년 이후부터는 또 신재생 에너지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거든요. 일단 각국에서의 좀 많은 투자들이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결국엔 탄소 배출이라는 부분과 온실가스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비중들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이제 또 유가 같은 경우도 공급량 관련된 이슈로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서는 분명 원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충분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상승력이 많이 나온 부분보다는 아직 안 나온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매력도를 생각해보자라는 조언 받아봤습니다. 저희 키워드에 대한 조언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저희 AS와 함께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원 본부장님 오늘 지금 구간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AS와 함께 원픽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룬이 좀 보고 싶습니다. 5만 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49,800원, 950원까지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AS와 함께 오늘 새로운 원픽까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뭐 한 20% 정도 상승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좀 가시화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어서 뭐 해당 부분 일단 목표가 뭐 거의 한 호가 두 호가 차이로 도착을 한 상황이어서 일단은 돌파가 되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좀 고가 랠리가 좀 강력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AI 산업에서 기대가 되고 있고, 의료기기 쪽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뭐 이쪽 부분이라든지 뭐 임플란트 같은 쪽 실적이 좀 찍히거나 영업이익률이 좋은 쪽은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을 좀 끌고 가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새로운 원픽은요? 네, 바이오 쪽에서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클리어랩이라고 해서 미국의 이 연구소를 인수를 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해당 부분이 진행이 되면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클리어랩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연구 개발이 잘 진행이 되면 이런 FDA 승인 없이 유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업체, 특히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MOU를 맺으면서 클리어랩 안에서 이런 상품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뭐 지금도 같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지니너스라는 종목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오늘 상한가 들어간 젠큐릭스도 또 최근에 MOU를 맺었습니다. 게다가 암 조기 진단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관련된 이벤트로 기대감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루아피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공개 매수에 인수를 할 때 있었던 그 지분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전문 경영 쪽에서 인수를 할 때 가격을 훨씬 더 높게 측정을 해서 매수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첫 번째 상승이기도 하고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지만 일단 6,0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 7,600원 보고 있고 2차로 9,000원까지 상방 열어놓고 1차, 2차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원픽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키워드 가운데 어느 쪽에서 보셨을까요? 삼성전기 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삼성전기의 시간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기가 삼성그룹 내에서의 반도체를 제외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께서 이제 전면에 나서시죠. 이번에 대통령 자리에서도 가셨고 했기 때문에 삼성그룹 내 역할을 좀 기대하는 삼성전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매수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 라인 1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14만 원 손절이었는데 손절가는 살짝 조금 올라갔습니다. 걸로? 이건 뭐 지금 상황에서는 14만 원까지 기다린다. 이건 뭐 그럴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다시 한번 추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자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한 부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